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 씨가 암만 해도 정치 일선에서 퇴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딸들이 수박이라고 짓밟았던, 그래서 그 위세에 입을 다물고 있던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좌파들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언론들까지도 이재명과 민주당을 비판하는 그러한 기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문제, 최근 불거진 김남국의 가상화폐 투자, 모든 것 하나 가벼운 사안이 없습니다. 즉, 이 세 가지 문제는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고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졌던 도덕성과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민주당은 도덕성이 무너지면 끝장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먹거리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먹거리가 썩었다면 이제는 먹거리가 없어져서 그 썩은 먹거리를 먹고 스스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 내용을, 자체 여론조사 내용을 보도한 언론도 프레시안이라는 좌파 언론입니다. 이 좌파 언론과 SBS도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21.3%, 부패의 아주 상징처럼 여겨졌던 국민의힘은 37.6%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이 도덕적이라는 그 여론조사에서 66.2%,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좌파들은, 민주당 떨거지들은 이것을 믿고 지금까지 까불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거에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의 도덕적 문제와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 아시죠? 한겨레 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성한용 선임기자, 이분은 가끔 언론에도 나오고 그래서 좀 얼굴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진보 언론인 중에 대표 언론이라는 한겨레 신문의 정치부 선임기자 정한용 씨가 자신의 한겨레 신문에 칼럼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헌법 64조 1항 그대로다.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이다. 두 조항은 1980년 5공화국 헌법부터 들어갔다. 개정 이유는 부정부패 방종 요소를 배제하여 도의 정치를 확립하고 사회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였다. 46조 3항은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이다. 1963년 3공화국 헌법부터 들어갔다. 2009년, 2014년, 2017년 국회
개헌 자문위원회가 구성됐지만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 국가이익 우선, 지위 남용 금지를 규정한 헌법 46조는 폐지나 개정의 의견을 낸 적이 한 번도 없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마찬가지였다. 헌법 64조의 목적은 명확하다. 청렴하지 않은 사람은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공직자윤리법도 있다. 공직자윤리법의 목적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당연히 적용 대상이다. 공직자윤리법 2조는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국회의원은 연봉 1억 5천만 원 정도의 세비, 수당을 받는다. 국회의원에게 급여를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은 세비 이외의 돈벌이를 하지 말라는 주권자의 명령이다. 국민의 명령이라는 소리죠. 국회 사무처 감사관실은 2023년 올해 정기재산변동 신고 안내서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변동요약서 작성 시 재산 증감 사유 부분에 해당 통화 보유 수령 및 취득가액, 평가액 등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법은 아니지만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김남국 의원은 기재하지 않았다. 기재하지 않은 것이 불법은 아니다. 가상재산은 기재하지 않는 의원들이 김남국 의원 말고도 더 있을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은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나 주식, 500만 원 이상 귀중품을 등록 대상 재산으로 정하고 있다. 가상자산도 엄연히 재산이다. 그 정도 액수가 넘는 가상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김남국 의원 사건 때문에 소집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이 도덕주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발언이 나왔다고 한다. 틀렸다. 민주당은 도덕적이어야 한다. 민주당은 1955년 신익희, 조병욱, 장면 등이 창당한 민주당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승만 독재와 싸웠고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두환 독재와 싸웠다. 수십 년 동안 불의와 부패에 맞서 투쟁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 민주당을 국민은 그래도 좀 착한 사람들이라고 봐줬다. 그게 바로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그런 민주당이 도덕성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민주당 정권이 5년 만에 넘어간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조국 사태로 인한 위선 논란이 컸다고 본다. 민주당 의총에서는 자성도 좋지만 지금은 정부 여당과 잘 싸우는 것이 중요한 때다. 한 명씩 다 날아가기 시작하면 누가 당을 위해 앞장서서 싸우겠냐는 발언이 나왔다고 한다. 그것도 틀렸다. 민주당은 도덕적이고 대여투쟁은 대여투쟁이다. 국민은 민주당의 도덕성과 대여투쟁을 따로 계산한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묻는 기자들에게
김연아 의원 사건은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제1당 대표답지 않은 대응이었다. 그런 사고방식이 김남국 의원 사건에 대한 미온적 처방을 낳았을 것이다. 70년 전통의 민주당,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돈봉투 사건, 김남국 사건이 끝이 아니다. 다른 사건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칼자루는 검찰이 쥐고 있다.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잘라내야 한다.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총선 승리도 없고 대선 승리도 없다. 도덕적이지 않은 민주당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정말 글도 잘 썼지만 이분의 얘기는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 당신 물러가.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 얘기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다 잘라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재명, 개딸들이 아무리 수박이라고 짓밟고 눌러도 정의는 곳곳에 살아 숨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